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기본 이론 엄청 많이 연습했죠? 네. 예, 그래서 단원별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우리 공중보건 어떻게 해야지 잘하느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국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계속 나오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하고. 말입니다. 반복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외우기 전에 이걸 좀 깊게 파고들면 저절로 외워지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파고들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 하시면 되고 그 파고들 시간에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별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놓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낯선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 좀 많이 나와요. 그럼 또 여러분들 분명히 또 좌절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웠는데 또 있었어? 이러면서 좌절을 하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새로운 게 있었네. 얼른 외워야지 라고 동기부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낯선 거는 나만 낯선 게 아니라 남들도 낯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다라고 부탁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유인물 오늘 2개 나눠 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그 문제풀이에 대한 보충 설문이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문제만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하지 못했었던 문제, 기출문제들 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못했던 기출문제를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기출문제들이 반복이 되긴 됐는데 바로 나왔던 게 작년에 나왔던 게 나온 게 아니라 한 10년 전에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문제까지 다 갖고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해 주시고, 자, 우리 갈 길이 멀으니까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처음 받으신 분도 있고 미리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만 이렇게 하고. 자, 1번에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학문적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인 특성이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나는 아주 기본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맞아줘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지역사회 또는 국가를 단위로 전체 주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와 국내 건강을 실현하려는 실천적이고 실용적. 네, 이것도 맞아요. 건강과 관련된 학문의 결과를 지역사회, 국민, 인류에 적용하는 종합적 성격.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답은 4번인 것 같은데, 그럼 4번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자, 지역사회 최소 단위인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요거네. 질병의 치료, 요건 아니죠. 그렇지? 질병의 예방과 건강진정에 필요한 보건의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학문이 있다. 의학적, 보건의학적, 이것도 좀 그냥 괜찮고, 하여튼 질병의 치료 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답은 4번. 자,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보건학의 개념, 올바른 거. 자,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하이진이라는 말을 했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얘기했어요? 갈레뉴스라고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무슨 말을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에피데미, 역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공중보건학은 주로 임상적 진단을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임상적 진단. 이거 뭘로 바꿀까요? 그쵸, 통계죠, 통계. 보건 통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 하시면 되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접근에 의한 건강을 증진, 향상시킬 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공중보건학을 지역사회의학 또는 사회의학이라고도 한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자, 예방의학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최고도로 증진시키는데, 이거 한번 들은 적 있죠? 건강 상태를 최고도로 증진하는 거. 뭐? 그렇죠. 건설의학. 예방의학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 자, 3번, 이거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앤더슨이 제시한 3대 사업 있었죠. 보건교육, 보건행정, 법규. 자, 이 중에서 후진국에서 강력한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법규. 3번이고, 그러면 선진국이라면요? 예, 교육입니다. 선진국이면. 답은 3번.
자, 4번이에요. 전통의료와 새로운 보건의료 개념의 특징이 올바르게 나열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전통의료가 뭔지 새로운 보건의료가 뭔지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 일단 전통의료 하면은 동양의학을 말한다. 동양의. 그죠? 새로운 보건의료 하면은 서양의 의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자기는 서양 사람이니까 전통의료가 자기네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통의료는 동양 쪽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건의료가 이제 서양의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올바르지 못한 거를 고르랍니다. 자, 개인이 대상인 협의의 개념, 전통의료, 새로운 보건의료는 광의의 개념, 지역사회 전체 주민.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통의료는 자연과학적 접근. 네, 맞고요. 새로운 보건의료는 자연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 접근.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건 결국 대인관계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대인관계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3번 자유방임적 의료체계, 사회주의적 의료체계. 어때요? 이게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그러니까 전통의료는 사회주의적 의료체계인데 사회적 의료체계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건 해주겠다. 다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새로운 보건의료, 특히 서양 쪽에서는 네가 능력이 되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뀐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전통의료는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을 분리했지만 새로운 보건의료는 포괄적 보건의료 개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죠. 치료, 예방, 그 다음에 재활, 이 포괄적 보건의료에 이런 게 새로운 보건의료다 하시면 되고요. 답은 3번 쪽입니다. 이거는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7년 총회에서 Health for All by the, 그래서 이거 우리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류의 건강을 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게 78년 구소련 알마타 회의라고 보는데 77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77년, 78년 1년 차이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구소련 알마타 회의 요걸 생각하시면 돼. 올바르지 못한 거. 자, 누구에게나 기초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혹시 그 1차 보건의료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단어 기억하세요? 건강권. 네, 그걸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 자, 건강권 누구에게나